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5월 25일 화요일 날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밤에 뉴욕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나스닥이나 그 S&P 500 같은 경우는 거의 1%에 육박하는 그런 상승을 보여줬고, 다우도 0.5%가 넘는 그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모처럼 그 시장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유는 평가하기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애널리스트들의 글을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우리가 늘 하는 말대로 주식시장은 참 변덕쟁이다. 이게 이제 오늘도.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그 시장을 안심시킨 거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이었어요. 암호화폐 시장이 그 주말 뭐 이렇게 지내오면서 굉장히 나빴었잖아요. 그래서 뭐 폭락을 해서 이게 뭐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니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비트코인은 뭐 지금 계속 매매되지만 하여튼 그 미국 시장 종가 기준으로 11% 이상 상승했고, 이더리움도 20% 이상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위험 자산에 대한 그런 좀 평가가 좀 달라진 것도 상당히 한몫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진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거대로 그럼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느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발표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소비 지출 지수, 그 PC라고 얘기하는, 그게 시장 컨센서스는 한 플러스 3.5%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수치라는 거죠. 이제 그게 또 발표되면 그게 어떻게 또 시장에 핑계거리로 적용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뭐 애써서 그 인플레이션 이런 이제 잠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는 이랬다 이렇게 잠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이거 별일 아니다, 인플레이션 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문제는 뭐냐면 미국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생산량과 고용인데, 거기서 현저하게 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일시적 현상으로 본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어젯밤 뉴욕 시장에서는 좀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그렇게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도 결국 그 오늘 양대 시장이 모두 다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상승하면서 이게 얼마큼 뻗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죠. 근데 코스피 시장은 시작하면서부터 기관은 계속해서 샀어요. 기관은 계속해서 사고 개인은 계속해서 팔고, 중간에서 외국인은 좀 지켜보면서 자기네들 필요한 거 정리만 좀 하고, 기관이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총대 메고 오늘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8,800억이 넘게 순매수를 했고, 개인들은 9,500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요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이게 차익 실현되면 그냥 거기서 잘라내는 그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그 코스피 시장에서는 한 700억 정도 순매수하는데 그쳤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6천억이 넘게 샀습니다. 반면에 선물 시장에서는 기관은 3,400억, 500억, 3,5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선물에서는 또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그 근월물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금도 한 4,800억 정도가 선물에서 순매도를 보이고 있어요. 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은 사고 개인은 팔고, 그러니까 오늘은 개인은 양시장에서 다 팔았어요. 거의 뭐 1조 2천 정도 양시장 합쳐서
그 정도를 매물로 내놨다. 이게 이제 최근에 들어서 좀 특이한 거죠. 개인이 많이 팔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이제 코스피가 양봉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일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게 20일 이동평균 아니에요. 20일 이동평균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냐. 근데 이게 이제 3171.09인데 오늘 이제 종가 무렵에 이거를 넘어섰어요. 근데 넘어섰지만 이게 넘어선 게 그냥 뭐 이렇게 강하게 민 게 아니라 그냥 종가 무렵에 겨우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신 있게 시장이 상승 기조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일단은 연속적인 하락을 멈추 세웠다는 데 정도의 의미를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뭐 20일 이동평균 이제 통과했으니까 이제 계속 달린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을 내줬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오늘 빨리 봉합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은 봉합을 빨리 한 게 뭐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아주 이게 발빠르게 코스닥이 상승 기조로 이게 전환해서 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역시 코스닥도 기술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제 책이 교보문고의 앱이 있어요. 교보문고 앱 안에 광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근데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출판사에서 하는 건데 이 광고 제가 알기로 좀 비싼 광고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돈 들여서 하시는 거 보면 출판사에서 이 책이 많이 팔리니까 하시는 거 아닌가 고맙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은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도 많이 사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최근에 뭐 다른 그 구독자 많은 채널에 나가서 이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라는 그 책을 진 저자로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같이 오른 날도 그렇고 떨어진 날도 그렇고 여러분 아시죠? 슬기로운 꼰대 생활에서 제가 연주 영상 올리는 슬꼰생에 가서 또 머리 식히셔서 연주 영상 보시고 하여튼 그것도 열심히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래서 그것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제 그 책에 대한 마케팅 기간이 곧 이제 이번 달로 끝나면 저는 원래대로 100만 개미에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00만 개미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 10만이 넘으면 제가 라이브 방송도 하고 왜냐면 이게 라이브 방송에서는 종목 얘기하기가 좀 낫잖아요. 이게 제가 혼자 방송하는 데서 갑자기 종목 얘기하기 좀 그런데 라이브는 이게 쌍방 소통이 좀 되니까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물어보시는데 대답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815 머니 이 톡은 제가 그 협의를 했어요. 2주에 한 번 출연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도와주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 특징을 좀 살펴보죠. 유가가 어제 3.8% 이상 올랐어요. 갑자기.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게 뭐지? 보면서 왜 유가 갑자기 왜 이렇게 올랐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10년물 금리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뭐 10년물은 한 1.59% 떨어졌는데 유가는 3.82%나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 많이 올랐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유가 상승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관련된 우리나라 뭐 유류 도소매, 윤활유 뭐 여기에 이제 각각 그 관련되는 그런 이제 그 업종들이 오늘 종목들이 다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미국 국무장관이 그 이란과 핵 합의가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제 유가가 더 많이 올라간 거죠. 하루 사이에 3.8% 이상. 근데 이건 여러분 아시지만 그 이란하고 핵 합의가 되면 이란이 이제 그 증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유가에 안정감을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러니까 이제 바로 유가 시장에 그게 반영이 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미국이랑 그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그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이제 해제됐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중거리 탄도 미사일 그걸 이제 우리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항공우주 관련 또 방위산업 방산 관련 뭐 여기에 이제 관련주들이 어제에서 오늘도 이렇게 또 비교적 딴 데보다 좀 눈에 띄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계속 앞으로 간헐적으로 제가 이게 가다 쓰다 그럴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뭐 호텔 신라도 오늘 2.85%나 올랐어요. 거의 뭐 이제 9만 원을 막 구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9만 3천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올해처럼 느끼지만 지난 연말에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죠. 그 종목 명단에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언제 한번 6월 말쯤 돼서 나는 2021년 이런 종목이 좋다. 이거를 한번 자가 점검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서 백신 접종이 어쨌든 간 이제 뭐 어떤 이유건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될 건데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여행, 면세, 항공 뭐 이런 쪽이 이제 좋을 수밖에 없어서 뭐 여행도 오늘 또 많이 올랐고 그렇네요. 그런데 뭐 요새 이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내년에 괌 여행 가는 패키지를 내놨는데 어떤 여행사가 내놓자마자 다 그냥 없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 코로나만 조금만 진정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동안 이제 참았던 그런 거 이제 저도 그래요. 이건 뭐 좀 어디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도 가끔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외 나가면 해외에서 백만 개비 할 수는 없고 그땐 좀 쉬어야 되겠죠. 근데 뭐 어쨌든 간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온 국민이 답답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복 소비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년 추석에는 비행기표 구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이제 지금 미리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반영돼서 오늘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으로 돌아와 보면 그럼 시장은 오늘 이제 이상한 게 삼성전자도 뭐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다가 뭐 한 그냥 200원 오르는 상태로 끝났고 SK 하이닉스는 3,500원 좀 올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시장이 간밤에 반도체가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서 뭐 그 여러분들이 그 미국 시장의 맵을 보면 뭐 이렇게 좀 쏠리는 데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펄해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그런 시장이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기술 성장주 쪽이 좀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오늘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전혀 이제 다른 뭐 해운 운임 관련된 뭐 HMM도 그렇지만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좀 산업 관련 보복 소비 관련 그다음에 이제 우리만 갖고 있는 이제 특수한 경우죠. 유가에서 그 에너지 섹터 그다음에 이제 항공우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장을 뭐 미국 시장이 그랬으니까 우리는 오늘 어떤 쪽이 오른다 이렇게 이제 분류하지 말라고 이분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요새는 그런 시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장 아닌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성장주, 가치주, 뭐 언택, 컨택 이렇게 해서 나누게 되면 이게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시장은 이런 거예요. 유동성도 있고 해서 좀 오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몇 개월째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르고 싶은데 겁이 나는 거예요. 예, 시장은. 그러니까 이게 누가 먼저 나갈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자신 있게 못 나가요. 그러니까 한 발짝 나갔다 그 다음 날은 다시 주저앉고 또 옆에 쉰 놈이 또 나가고 뭐 이런 게 이제 시소 같이 예, 로테이션이죠. 계속 반복되잖아요. 미국 시장, 우리 시장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아주 깊은 우려가 있는 거예요. 표면으로 뭐 하루 사이에 그렇다, 뭐 또 이틀 지나면 아니다 이런 게 거듭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그 걱정을 가슴 깊숙하게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기정사실 아닙니까? 다만 여기서 이 속도가 얼마큼 나고 이게 다른 부작용을 많이 만들어낼 만큼의 빠른 속도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지, 인플레이션은 이미 우리가 닥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계속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연준에 관련된 분들은 계속 그 얘기하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얄미울 정도로 영악해 갖고 일시적이지만 일시적인 게 계속되면 이게 추세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시장이. 왜냐하면 과거에도 일시적인 거라고 하다가 추세가 된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항상 시장은 갈 때까지 가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좋은 재료건 나쁜 재료건 그런 상황까지 갔다 와야 돼요. 뭐가요?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암만 그 전에 누가 뭐 일시적인 현상이니 어쩌고 뭐 얘기해도 다 소용이 없어요. 결국 뭐요? 다음 달에 FOMC 회의 결과. 거기서 뭔가 답이 나와야 돼요. 거기서 답 안 나오면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계속 이렇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간 금요일 날 4월 그 소비 지출 지수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시장 컨센서스는 플러스 3.5%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죽은 거 아니죠. 엄청난 거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벌써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과거 2000년에서 2007년 미국 화랑 때에 비하면 또 뭐 그렇게 큰 거라고 말할 수도 없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항상 똑같은 상황을 놓고 좋게 보는 쪽과 또 걱정스럽게 보는 쪽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이 생산량 증대나 고용이 더 증대되는 거가 현실로 완벽하게 다가오기 전에는 유동성 긴축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애써서 지금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가 또 이런 지수가 나온다거나 뭐가 하나 툭 이렇게 해서 그 걱정스러운 마음을 건드려주면 또 시장이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장이 지금 그런 현상을 계속 지금 몇 주째 보여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결국 그런 시장 안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뭘 어떻게 한다? 이런 거는 상당히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그래서 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도, 뭐, 물론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외국인들이 많이 판 것 중에서 이제 공매도가 상당 부분 있어요. 근데 뭐, 공매도라고 그러는 게 뭐,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를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제 쳐놓고 기다려 보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뭐 이제 모든 게 다 그렇진 않지만 특히 이제 지수 영향력이 큰 삼성전자나 이런 쪽은 많죠.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잘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삼성전자 얘기는 이제 나중에 따로 드리겠지만 별도로 우리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1년에 2번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가지고 뭐 짧게 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대상으로는 삼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 포트폴리오의 일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주식은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오늘도 보니까 최근 월 그 선물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보다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요즘 이제 자주 나타나는 게 선물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높아지는 콘텐코가 계속 나타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물 가격에서 거품이 많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게 빠지는 경우 아니면 전체적으로 조율이 돼서 이게 맞춰지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여기서 폭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폭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 대신에 문제는 뭐냐? 위로 뻗을 확률도 없다. 지금은 시장에 뭔가 세게 좋은 호재가 탁 들어오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다. 근데 그 호재도 이제 이런 이슈성 호재는 지금 뺑뺑 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가 없다. 지금은. 그래서 막 그게 뭐 6월에 FOMC 회의에서 뭔가 그 수급에 대한 안정감을 시장에 준다면 그때는 얘기는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계속 이렇게 시소같이 업종도 이렇게 바꾸어져 가면서 계속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종목도 오늘 보면 아시지만 뭐 오늘 다 오른 종목 중에서 뭐 언택만 오르고 컨택만 오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언택도 오르고 컨택도 오르고 오르면 올라요. 그래서 뭐 가치주, 성장주 이런 분류 이런 거는 좀 이제 필요가 없다. 분류할 때 이런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벌 것 같냐. 여기다가 이제 착안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장성도 있고 수익성도 있고 따라서 가치가 보장받는 그런 종목들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뭐 하루 이틀 잠시 멈추거나 뒷걸음질 쳤다가도 바로 다시 올라가요. 바로 다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커머디티 관련, 구리 관련 같은 거 주봉 보시면 이제 좀 사도 될 만한 때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거 굉장히 제가 완곡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운 운임 관련된 지금 대표적인 게 HMM이잖아요.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작년 연말에 제가 그 말씀드릴 때만 샀어도 지금 엄청나게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글쎄요, 이걸 자세히 모르고 무슨 산업은행이 전환을 많이 해서 주식으로 전환을 많이 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무슨 파생 상품 평가손이 너무 크다든지 뭐 이상한 소리 잘 모르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브런치 카페에는 왜 이 파생 상품 손실이 뭐고 이게 왜 나타나는 거고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거를 특별히 요새 이제 뭐 급격하게 오른 HMM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올라서 오늘 팔았는데 일부 부분 익절 다 판 분이 안 계시겠죠. 좋은 주식을 다 파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분 익절을 했는데 종가에 보니까 종가가 떨어지지 않고 딱 붙여 올렸다. 종가가 붙여 올렸다. 그래서 이거를 좀 기다릴 걸 내가 너무 먼저 팔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잘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한 게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장이 뻗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뭐 오차가 나야 하루 이틀 오차인데 만약에 이익을 얻고 여러분들이 익절을 하신 거라면 뭐 그다음에 뭐 걱정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사는 것도 떨어지는 거 한 번 떨어져서 사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주봉을 수렴하는지 월봉을 수렴하는지 보신 다음에 거기에 수렴할 때 그래서 툭 떨어져서 다가올 때 그때 부분적으로 매수를 시작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은 주식을 못 사서 손해나는 장은 절대로 아니다. 지금은 뭐요? 운영을 잘해서 조그만 수익을 쌓아가면 의외로 수익이 많이 그래도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걸 이제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시장 본 다음에 정리해서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